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드리죠. 코스피 지수가 2300포인트라는 고비를 넘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관 투자자들의 팔자세에 지수가 발목이 잡혔는데요. 코스피는 2293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사흘 만에 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 아우인 코스닥 지수는 소폭 올라서 64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떨까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에 공개가 될 거고요.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이루어집니다. 유료 문자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가치주 저점을 공략하라. 저점 공략법은 물론 주식 클리닉까지 한 번에 최동기.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렸던 두 분의 전문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퍼스트원 투자자문의 최동기 이사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동기 이사님 저희 출증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매주 한 번씩 출연을 하셔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지 공개를 하실 겁니다. 이사님만의 투자 전략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이제 5월 15일 날 일단은 실적 발표가 이제 완결이 됐죠. 저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중에서 일단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일단은 저가 매수, 맥점을 잡아서 일단은 매매하는 전략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종목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을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또 실적일 텐데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겠다라고 전략을 펴주셨습니다. 최동기 이사님을 멘토로 삼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라이브 매매 타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전에 김지훈 차장께서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자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 점검 도와드릴게요. 김지훈 차장께서 지난 3월 27일에 주셨던 추천주죠. 롯데 하이마트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25%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 축하의 말씀드리겠고요. 종목도 있으시죠. 청담 러닝이 13%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이 종목은 3월 27일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한 종목 더 있으십니다. 4월 17일에 주셨던 YG 엔터테인먼트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무려 24%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김준 차장님, 오늘은 롯데 하이마트 리뷰해 주신다고요? 네, 롯데 하이마트 최근에 S8 갤럭시 모델 판매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조기와 스타일러 같은 고마진 상품이 미세먼지 영향으로 계속 여전히 상품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판매 채널 또한 역시 견조합니다. 그리고 5월에 역시 이른 더위로 에어컨의 폭발적 판매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고 외국인과 기관들 큰 수급이 빠지지 않아서 롯데 하이마트는 조금 더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종목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어제장에 특징적인 모습 보였던 종목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점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제장에 호텔 신라가 4.6%나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호텔 신라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볼 건데요. 향후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보신다 하시면 굿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하시면 배드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세가 나오거든요. 호텔 신라에 대한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호텔 신라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었는데요. 김지훈 차장께 여쭤볼게요. 네, 호텔 신라 기본적으로 여행 사업의 수주가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새 정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인바운드 감소가 지금 좀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공항 면세점 및 호텔 사업이 개선되고 있고요. 그리고 7, 8월은 중국인 출국자 최성수기로 좀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DC 신라 면세점 또한 4분기에 턴어라운드가 기대돼서 최근에 연기금 3억
사모펀드, 보험, 투신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순매수가 돼서 좀 더 중기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4.6%나 급등했던 호텔신라 두 분 모두 굿이라는 의견을 주셔서 한 분의 의견만 듣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가 호텔신라와 같은 맥락으로 어제 7%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파라다이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여쭤볼까요? 3, 2, 1. 카지노 업체 파라다이스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먼저 김지훈 차장께 여쭤볼게요. 네, 파라다이스 유일한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사업자입니다. 지금 보험과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국가지방 중에서 골고루 지금 폭발적인 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3분기부터는 파라다이스 시티가 이제 매출 상승을 전망해서 2018년에는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VIP 고객을 제외하고 전 부분에서 드롭액이 급증했고 지금 2017년 PBR 기준 1.4배, 그러니까 중국 VIP 성장의 초입 단계 수준을 조금 더 상승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파라다이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최동 기사께서는 배드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유는요? 저는 이제 사드 관련 그런 이슈는 일단 단기적인 이슈를 보고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기술적 분석인데요. 고점에서 그 거래량의 5일 이평하고 20일평의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주가가 고점에서 거래량 5일, 20일선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일단은 일반적으로 상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적 자체도 1, 4분기 보면은 77억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지난 4분기에는 영업이익 67억 흑자고요. 전분기에는 154억이 흑자였는데 일단 1, 4분기에는 77억 적자를 실현했습니다. 물론 2분기나 상반기에는 호전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은 실적은 나아야 한다. 그래서 저거 일단 어제 급등한 거래에서 일단은 좀 이격도가 벌어졌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편이 낫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의견들도 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한국 화장품 볼 텐데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는 소식입니다. 8%나 급등이 나왔고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볼까요? 3, 2, 1. 예, 최동기 이사께서는 지금 중립 의견을 주신 건데 저희가 중립은 없거든요. 하나만 선택해 주시겠어요? 하나요? 예, 한 가지만. 굿 아니면 배드입니다. 딱 좋습니다. 예, 굿입니다. 두 분 모두 굿 주셨고요. 김지훈 차장께 여쭤볼게요. 네, 한국 화장품 기초와 색조 이 700개 라인업을 자랑하는 특히 그 더샘 인터내셔널 그 더샘 브랜드의 국내 성장이 뭐 가파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규 오프라인 10개 출점 계획이 있고요. 2017년 매출액 기준으로 2,300억대, 영업이익 약 300억 수준으로 퍼 9배 수준으로 다른 그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에게 좀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 중국 온라인 판매 및 뭐 미국 CBS 물량 공급 등 해외 성장성 역시 뭐 견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이상 기관계 쪽에서 지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와서 조금 더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동기 이사님은 약간 고민을 좀 하셨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일단은 뭐 이런 재료는 전부 좋은데 실제로 지금 차트를 보면은요. RSI 거의 가열권에 있거든요. RSI 지표가. 그래서 일단은 RSI가 꺾이기 전까지는 일단 상승세가 이어질 텐데 RSI가 70 이하로 내려오면 급격히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는 홀드를 하되 일단 RSI 그 지수를 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삼성 SDI인데요. 1.3% 어제 올랐었는데요. 역시 52주 신고가였고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김지훈 차장님. 네. 말씀하신 대로 삼성 SDI 외국인 2월 달부터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금융투자, 사모펀드, 연기금이 4월 말부터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평강필름 같은 경우는 중국 패널업체의 증설과 대형 TV 수요에 대한 중국 그 우시 공장 효과로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전지 쪽의 플래그십 모델 매출의 큰 폭 신장으로 흑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OLED 쪽은 북미 신규 스마트폰에 신규로 진입을 했고요. 테슬라 모델 3 전기차 모멘텀과 ESS 실적 개선, 그리고 3년 만에 연간 영업이익이 아마 턴어라운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법 이익인데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법 이익이 7천억 넘는 그 효과를 발휘해서 삼성 SDI도 역시 추가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 SDI는 두 분 모두 굿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한 종목 더 볼게요. 제일약품이 어제 4.7%나 급등이 나왔는데 5월 달 들어서 그렇게 주가가 잘 올라갑니다. 두 분의 의견 여쭤볼까요? 3, 2, 1.
최동기 기자님 굿 드셨네요. 예. 사실 이 차트를 보면 이제 300일선을 돌파를 했거든요. 이제 300일선은 어차피 이게 대세 이평이기 때문에 일단은 300일선이 꺾기 전까지는 일단은 상승세가 유지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제일약품이 분할 재상상 예비심사를 통과를 했거든요. 지금 그 6월 1일 날 일단은 인적 분할을 통해서 지주사와 사업회사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런 지주사 전환 이슈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제일약품도 그런 흐름을 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5월 18일 목요일장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과 유럽 증시가 트럼프 스캔들로 인해서 급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 잠시 뒤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봐드릴 텐데요. 저희 출증 2부 시간에는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들의 종목이 공개가 될 거고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이루어집니다. 유료 문자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쪽부터 살펴봐야겠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만약에 국내 증시가 개파락한다면 지금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앞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을 하셨었는데요.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대체로 파란불을 켠 채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1위 삼성전자가 1.5% 밀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 2위 SK하이닉스도 2% 하락한 53,000원 선에서 지금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소폭 올랐던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은 소폭 밀리는 모습이고요. 현대차가 0.6% 하락, 네이버 역시 0.36% 하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한 1위부터 2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지금 KT, SK텔레콤 같은 통신주가 소폭 오를 뿐 대체로 종목들이 내리고 있는데요. 2% 가까운 하락세가 나오는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일단 삼성물산이 1.2%, 포스코도 1.6%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 내린 2270선에서 출발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약세 출발이 됐고요. 어제는 상승이었는데 오늘은 하루 만에 하락하면서 1% 조정 633에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봐야겠죠. 자, 역시 같습니다. 1위부터 한 2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이 대체로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0.9% 빠지면서 94,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2위 카카오 역시 1% 조정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코미팜이 2%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로엔드 1%대 조정, 메디톡스와 휴젤 역시 나란히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겠죠? 믿고 보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전문가들의 종목이 공개가 될 텐데요. 오늘 이렇게 장이 좀 안 좋은데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이 날 수 있을지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김지훈 차장님의 종목부터 공개를 해볼까요? 예, 먼저 두산바켓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바켓의 포인트는 소형 장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단독주택 착공 건수입니다. 그 단독주택 착공 건수는 1월에서 4월 누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8% 이상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산업 생산 활동이 견조하고 임금 상승으로 인해 주택 구매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6월에는 아시아 신형 로더가 출시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북미 유럽 쪽에 신규 소형 굴삭기 역시 출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초에는 본격적으로 유럽 쪽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할 예정이 있고, 최근에 리파이낸싱 차입금을 저금리로 차환하고 유럽 법인을 미국 법인으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등 법인세 절감 효과로 비용 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SCI 한국지수 신규 편입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고가와 고마진의 CTL과 MEX 비중 확대로 2017년 매출 4조 원대, 순이익 2,400억대로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 추천드리고 있고요. 매도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6,5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유화입니다. 나프타 원료로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나프타 분해 설비와 에틸렌과 프로필렌으로 고체 알갱이 상태인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으로 전환 생산하는 두 가지 설비를 보유한 순수 석유화학 업체입니다. 에틸렌 생산 규모는 약 6위 규모이고요. 온산공장 NCC 에틸렌 기준으로 47만 톤에서 80만 톤을 확대 투자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상업 가동 예정으로 외형 확대 및 LPG 혼합 투입을 통한 원가 절감, 그리고 폴리머 생산 원료 자체 조달과 다운스트림 추가 증설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직 계열화
이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및 특히 HDP 쪽 53만 톤 5월 말 재가동으로 그 화학 업체 포인트인 그 스프레드는 여전히 견조하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KTNG입니다. KTNG는 그 글로벌 1위 담배 업체인 모리스의 아이코스 출시가 음지의 전자담배 시장을 양성화 시장으로 규모를 키울 전망으로 KTNG도 신제품 출시 시 이게 큰 시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가 담배 비중 확대에 따른 ASP 및 점유율 확대가 기대가 되고 배당 수익률 또한 역시 3% 이상으로 견조합니다. 그리고 담배 수출이 호조와 홍삼의 고성장, 홍삼은 매출이 약 15% 이상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 예상 매출 4조 8천억대, 순이익 1조 2천억대로 퍼 12배 수준으로 아직 추가 매수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해서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매출액 증가 속도가 가장 기계업체 중에 빠르고 영업이익률이 2분기 점진적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발행 주식수의 10위, 전환사채 물량이 48,698원으로 오버행 이슈를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국내 입주 매출 증가에 따라 아파트 준공 물량 흐름과 동행해서 2018년까지는 물량이 계속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배당으로 외국인 지분율은 약 27%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퍼 11배 수준으로 글로벌 PE 업체 평균 20.5배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2002년에서 2004년에 엄청나게 수량이 늘어난 그 물량의 노후 승강기 서비스 수요는 여전히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현대엘리베이터를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전자금융입니다. 한국전자금융 국내 1위 ATM 관리업체입니다. 약 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하고요. 그리고 CD-밴 운용은 24%의 점유율로 연평균 5%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용 절감 및 인구 구조 변화, 글로벌 저성장 시대에 따라 매크로 환경이 무인 자동화기기 사업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 무인 주차장과 키오스크, 그러니까 무인 자동화기기의 합산 매출액이 2019년까지 연평균 60% 이상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점포 무인화가 장기 추세화되고 그 무인 자동화 기기는 약 200개에서 270개 정도로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TM 용역 관리 MS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결제 장비 및 결제 장비의 수익성 개선, 그리고 인터넷 은행 출범으로 ATM 기기의 수요는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매출 2,410억대, 순이익 140억대로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저평가 고성장주를 발굴하시는 김지훈 차장의 5가지 종목부터 공개가 됐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해결해드려야겠죠? 지금 문자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먼저는 하나생명부터 봐드립니다. 7,78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0% 비중이 있으신데요.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를 여쭤보셨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357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차장님. 네, 지금 매수가가 7,780원이요. 네, 7,780원이면 좀 고가권에서 매수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생명광 지금 최근에 기관 쪽에서 엄청나게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생명이 적극적으로 중저가 건강보험과 변액 종신에 집중한 반면에 하나생명은 오히려 보장성 쪽 약 10% 비중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그 변액 종신과 CI 중증 질환 보험의 비중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 쪽의 매수가 좋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보유하신 매수가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보유한 그 물량의 100%에서 좀 일부 좀 많이 좀 물량을 좀 줄이셨으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중이 좀 너무 많다. 하지만 매수한 가격까지는 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종목 하나 더 봐드릴게요. 3188님께서 현성바이탈을 8,000원에 30%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여쭤볼게요. 잠시만, 현성바이탈이 8,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현성바이탈 같은 경우는 건강식품 그리고 수소수 제조기 화장품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 현성바이탈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은 수소수기인데요. 이게 일본에서 약 3천억 시장을 형성하는 걸로 정수 복합형과 휴대용 등 3가지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력은 있는 회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매출액은 올해 기준으로 300억대에서 영업이익은 약 90억대 수준으로 기본적인 실적은 나오는 회사인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6,520원이어서 뭐 기관이나 외국인도 특별한 수급이 붙지 않아서 제 생각에는 요거는 그 종목적으로 큰 메리트는 없어 보여서 8,000원까지 분량은 30%면은 비중은 크진 않지만 8,000원까지 올라오기는 좀 힘들 것으로 기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를 여쭤보셔서 저희가 의견을 드린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번에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볼 텐데요. 최동기 이사님의 종목들이 처음으로 공개가 될 겁니다. 자, 최동기 이사께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들을 발굴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사실 우리 통신 3사 중에서도 작년까지는 해도 LG U+가 이제 탑픽이었는데 저는 올해는 이제 SK텔레콤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첫 번째 추천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사실 SK텔레콤을 추천한 이유는 지난해는 달리 높은 연결 영업이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인위적 통신용어 권고에 따른 이제 피해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인위적으로 만약에 폐지할 경우에 일단 기본료 자체가 우선 폐지가 될 경우에 가입자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부각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금제 개편을 추진 시에 결국에는 통신요금 이하 혜택이 사실상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MB 정권 시절에 기본연구 일괄 인하에 따라 일단은 우리가 폐해를, 부작용을 일단은 경험한 바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지금 신정부 4차 산업 육성에 힘을 기르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통신 인하는 좀 바람직 같지 않다. 이런 논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일단은 우리 정부 자체가 강제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보면은 어떻습니까? SK텔레콤 자체가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하이닉스 자체가 도시바 인수 제자가 조금 이제 부진한 것 같은데 만약에 도시바 인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그 배당금이 또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SK텔레콤을 1차 일단은 추천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현재 보시면 SK텔레콤이 1, 4분기에 영업이익이 4,105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에는 이제 4,020억이었고 그다음에 작년 4, 4분기에는 3,02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년 동기 대비도 소폭 상승했고 그다음에 전년 4분기 대비도 일단은 한 30%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상승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래량도 조금 이렇게 이제는 좀 많이 일어나다가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SK텔레콤을 일단은 매수가나 23만 5천 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그다음에 목표가는 26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일단은 20만 5천 원 일단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이제 한일 네트워크스입니다. 한일 네트워크스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일단은 비트코인 관련주로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우리 한일 시멘트 그룹의 이제 자회사인데요. 이번에 이제 한일 시멘트가 현대 시멘트를 인수했죠. 그래서 한일 시멘트 그룹 자체가 굉장히 알찬 회사입니다. 이런 어떤 부채 비율이 낮고 그다음에 굉장히 자금력이 우수한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회사라는 거. 그다음에 한일 네트워크스는 이제 크게 보면은 서비스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IT 쪽에 그러니까 유통 이쪽 부분이 있는데 그 IT 장비 유통 이들 보면은 일단 그 서비스 부분에 일단은 이런 DS 사업이나 그다음에 SM 사업 자체가 결국에는 뭐예요? 신규 투자 등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시장 여건은 점점 더 좋아지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경우 경쟁 우수 요인은 글로벌 밴드 시스템 제공 및 가상화 기반의 IDS 운영 관리, 시스템 매니지먼트, 고객 관리 영업 등 이러한 서비스 노하우 자체가 굉장히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일단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거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T 장비 유통 분야에서는 일단 산업 자체는 이제 시스템 솔루션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시큐리티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보면은 뭡니까? 계속 이제 보안이 계속 문제가 됐는데, 특히 이 회사는 뭡니까? 인공지능이라든가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그 다음에 증강현실, 우리 VR 이쪽에 뭡니까? 결국은 4차 산업혁명에 일단은 수혜주. 왜? 일단 보안이 중심이 되지만 일단은 4차 산업 관련된 일단은 이게 혁명이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시장 여건을 보시면 특히 이제 데이터 증거에 따른 뭡니까? 스토리지 시장이 일단 성장이 예상이 되면서 일단 한일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수요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자체는 이제 라인업 자체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 그 다음에 한일 시멘트의 그룹사라는 그러한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종목으로 추천을 했고요. 실제로 1, 4분기 실적도 이번에 발표한 거 보시면은 23.1억, 그래서 작년 동기에는 9억이었는데 약
100% 이상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4, 4분기도 11억이었는데 무려 100% 이상 성장을 했죠. 그래서 일단 실적도 계속 좋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주가가 조금 하락을 했는데 지금 시점이 오히려 매수 타임이 아니긴 한데 제가 원래는 4,700원 이하에서 제가 가격을 제시했는데 지금 뭐 가격 자체가 보시면은 4,700, 좀 올라왔네요. 제가 아까 4,700 이하에서 제가 분할 매수 드리고요. 목표가는 5,1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4,300원 드리도록 했습니다. 아까 4,700원 이하에 왔었는데 잠시 또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져온 종목은 심텍입니다. 심텍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죠. 심텍이 괜찮은데 결국에는 스마트폰이 그 성능화, 고성능화에 따라서 굉장히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도 보면은 물론 4분기보다는 안 좋았어요. 4분기보다는 안 좋았는데 4분기에는 164억인데 이번에 1, 4분기 실적은 53억. 그러나 이 기업 자체가 1, 4분기는 계절적으로 좀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작년도 1, 4분기는 적자였어요. 63억 적자였는데 이번에 이제 53억이는 큰 폭으로 늘어났죠. 이 회사의 그 주 제품은 PCB입니다. PCB. 그래서 반도체 메모리형 PCB 그리고 우리 DDR4 칩에 들어가는 그러한 PCB로 인해서 굉장히 일단은 뭡니까 주가가 실적이 좋아지는 불과 낙폭이 가대가 됐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봉에서 한 60 상단에서 약 66% 조정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주가 자체도 어때요? 굉장히 좀 저평가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심텍 자체는 일단은 우리 매수가는 9,450원 이하. 그 다음에 목표가는 12,000원, 그 다음에 우리 손절가는 일단은 8,800원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일단은 안정적인 성장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으로서 제가 일단 세 번째 종목으로 해서 일단 세 종목을 좀 강하게 제가 오늘 강추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이제 세노텍입니다. 세노텍은 이 종목 자체는 이제 산업 소재, 그래서 세라믹 비드라는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실제로 이 회사의 그 전체 전 세계 점유율의 30%를 점유하고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라믹 비드는 어디 들어가느냐? 전기전자, 방산이크, 제지산업 등에 들어가는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산업종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계속 지속적인 수요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 회사가 이제 세라믹 비드는 어떤 이제 시장 추이가 2020년까지 약 8,500억. 아마 작년에는 약 5,100억 수준이었는데 아마 4년간 수요 자체가 약 한 60% 이상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이제 지르곤 분체 및 세라믹 플러스라는 이러한 그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작년에는 약 시장 규모가 3,200억 수준이었지만 아마 2020년에 약 4,500억. 그래서 아까 뭐 세라믹 비드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연평균 한 20-30% 일단 성장이 그러한 기대되는 종목으로 제가 네 번째로 일단 세노텍 종목을 제가 네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팜스토리인데요. 팜스토리 보시면은 이 종목은 뭐예요? 이 종목은 뭐냐면은 이제 배합사료도 하면서 일단은 양돈 양계를 하는 이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실적 자체가 1, 4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작년 4분기에는 일단 영업이익이 2억이었는데 이번에 64억 5천. 그 다음에 작년 동기에도 일단 38억의 영업이익을 실현했는데 무려 64억 5천이라는 굉장히 그 갈목할 만한 그런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 보면 일단은 수평 계열화, 수직 계열화에서 양돈 쪽이 수평 계열화, 그 다음에 양돈 양계 수직 계열화를 완성을 했는데요. 아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상승폭의 약 한 50%의 조정 후에 지금 상승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41선, 지금 1,497원이 강하게 일단 지지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축산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영업이익이 한 60%, 영업 비용의 60%를 차지하는 게 사료 부분이냐, 사료. 그래서 이 회사는 사료 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료값 자체가 다른 경쟁사보다도 싸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경쟁적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우리 5번 종목으로 일단은 제가 팜스토리를 제가 오늘 추천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예, 최동기 이사와 함께 종목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SK텔레콤부터 팜스토리까지 함께 매수하실 분들은 목표가, 손절가까지 잘 메모를 해두시고요. 수익률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다 저희가 광고를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문자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6458님께서 솔로에타를 문의하셨고요. 사신 가격이 6,740원, 비중이 20%십니다. 이분은 어떻게 할까요, 이사님? 일단 솔레타는 이제 정자 정비 기계 이런 업체가 되는데요. 실적을 보시면은 일단 시총이 728억에 일단은 작년 4분기에는 4억. 그다음에 이제 1, 4분기 실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지금 매수가가 얼마라 그러셨죠? 6,740원이요. 6,740원이요. 일단 1, 4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1,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1억 2천. 굉장히 좋게 나왔죠? 영업이익이 11억 2천이면은 잠깐만요. 네, 작년 4분기에 4억이었는데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일단은 실적 호전을 위해서 일단은 주가 일단은 상승이 기대되는데 오늘 지금 빠져 있죠. 이 주가 자체가 지금 이 종목이 최고치가 1,650원 기록하다가 지금 거의 뭐 반토막이나 주가인데 일단은 실적 호전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일단 상승 흐름을 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6,780원이 매수가를 하셨는데요. 일단은 뭐 기다리시면 충분히 일단은 지금 매도보다는 일단은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금 301선이 일단 6,980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단 301선까지는 일단은 주가가 상승을 아마 시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17일 날 어제 보면은 5%까지 올랐었죠. 그래서 이 종목은 가끔가다 슈팅이 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리셨다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장중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한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추세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 볼게요. 화상으로 만나볼까요?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부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최근에 그 정부 정책에서 좀 맞물려서 정부 정책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요새 여름에 대해서 에어컨 수혜가 좀 많기 때문에 그 관련사회 중에서 수혜를 받을 기업, 동성 화인텍을 좀 두고 나왔습니다. 추천 포인트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초저온 본행제에 에서 50%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냉매가스 전문 생산 기업입니다. 동사는 그 석탄에서 LNG로 청정 에너지 대전환 정책 수혜주로 보고 있는데요. 석탄 화력 발전소와 원전 비중을 줄이고 LNG, 액화 천연가스 가동률을 40%에서 60%로 늘리는 정책을 발표를 했죠. 이틀 전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행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초저온 본행제 수요가 크게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사의 수혜가 예상되는 이유는 올해 글로벌 LNG 물동량이 최소 1억 톤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LNG 초저온 본행제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50%를 동사가 마킹하고 있습니다. 초저온 본행자재 일괄 생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수혜를 받는 건 당연하죠. 두 번째는 여름에 대한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냉매가스가 그 에어컨 수요 증가를 대비해서 자동차 에어컨, 냉동차에 사용되는 냉매가스를 교환하거나 점검이 지금 최근에 급증하면서 무더운 여름에 대비해서 6월, 8월에 동사의 냉매가스 보통 수요가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작년에도 6월에서 8월 그 사이에 그 동사가 이 수혜에 의해서 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에어컨 냉장고의 또는 냉동 공조 산업이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이 발생되는 대형 마트나 대형 식당 산업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수요가 집중할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좀 말씀드립니다. 자, 일봉 차트 좀 올려보실래요? 자, 동성 하이텍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잠깐만요. 예. 일단 주봉 차트부터 한번 올려보실래요? 주봉 차트요. 죄송합니다.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상승 흐름을 타다가
지금 음봉이 2, 4, 6, 7개, 2, 4, 6, 7개, 7개 발생이 되고 양봉이 3개 났는데요. 이게 일단은 그 흐름 자체가 멈추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 올립니다. 일봉 차트를 좀 돌려주세요.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에 정책 발표한 날, 3일 전에 6,850원까지 갔다가 어제 살짝 음봉 나고요. 오늘 양봉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 흐름을 보게 되면 6,900원에서 6,800원 요 사이에서 연기금에서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매수의 단가는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기관들이 매수한 단가 7,500원에서 6,800원 그 사이에서 산 가격대 대비해서 4% 정도 눌러놨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지금 상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동사는 어떤 종목 같이 보셔야 되냐면 식당에 들어가는 그 에어컨 냉매에 가장 수요가 많았던 그 오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텍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 상승률이 거의 한 25% 육박합니다. 그에 비해서 여름 성수기에 관련한 냉매가 수요에 관련된 기업 중에서 동성 하이텍이 최고인데 주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스 말씀드리고요. 현재가부터 지금 오늘까지 7,050원까지 물량 모아가지고요. 7,050원 돌파 시에는 물량을 보유해서 쭉 가져가십시오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8,500원이요. 2차는 만원, 손절가 5,7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예, 박남을 부장님의 오늘 추세 매수 공략주는 동성 화인텍이었고요. 함께 매수하실 분들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을 부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라이브 매매 타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 오신 나머지 5가지 종목 공개할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바이오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반기 지유가 6개 가격 강세가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축산업과 사료 바이오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수직 계열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양돈 쪽의 우수한 사양관리 노하우로 동사 25도 업계 평균 18도 및 비육돈 출하도 수의 증가로 외형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호적인 가격 시세로 수익성 제고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금 쪽 PB 쪽은 1분기 정다운의 연결 실적 편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퍼 10배 미만이고 옵티팜의 상장 공모자금 이후로 재무구조는 부채 비율이 150% 이하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높아진 돈유가 6개 쪽에 곧 성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서 2017년 예상 매출 기준으로 1조 5천억대, 영업이익 950억으로 현재가 수준에서 좀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요. 매도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5,800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SKDN입니다. 기본적으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매출액이 전년도 YY 대비 46% 이상 상회된 컨센서스를 상회한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매각된 서성 오피스의 매출이 첫 반영될 예정이고요. 부동산 개발 쪽 실적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진 풍력단지 역시 2019년 5월달 기준으로 공사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해서 신재생에너지 모멘텀을 좀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산 SK V1센터, 그리고 가산 W센터, 그리고 강남 BIEL 오피스텔은 다 100% 분양률이 마무리가 된 상태라 공정률 지금 40% 수준으로 매출 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선 매각된 수송스퀘어, 대구 수송스퀘어 매각 차익 500억이 지분법 이후로 지금 반영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레 성수동 지식산업센터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분양 착공이 기대돼 2017년 매출 기준으로 3,500억대, 순이익 670억 수준을 퍼 8배 수준, 그리고 배당 수익률 약 3%대로 업종 내 유일한 상업용 부동산 개발업체로 매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진칼입니다. 진에어와 칼호텔 네트워크, 토퍼스 여행정보 등 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포인트는 진에어 상장 가치입니다. 약 8천억에서 1조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한진칼 매수가 유일하다. 그리고 비항공사업 부분에서도 수익률은 호텔 객실 점유율 상승, 여행상품 예약 증가로 정상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호주 케언즈와 동남아그로 일본 노선의 수요 성장세는 여전히 견조하다. 그리고 영업이익의 50%를 차지하는 진에어의 휴가 수요가 6월에서 10월 달로 좀 확대가 되는 추세라서 2017년 매출은 1조 2,175억대, 영업이익 1,380억으로 2016년에 4천억의 적자를 냈는데요.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돼서 예상 매출 기준으로 퍼 5배, PBR 0.9배 수준으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18,500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업무역입니다. 영업무역은 글로벌 업체와 국내 의류업체 대비 비교 평가
방법으로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류 쪽의 성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4% 성장밖에 되진 않지만 주요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의 재고 조정이 좀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오더가 좀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리드타임 단축 안정화 생산법인 효율화로 생산성이 좀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교 분석 측면에서 말씀드린 국내 동종업체인 한세실업이 약 퍼 17배, 그리고 해외 글로벌 의류 업체들이 18배 수준인데 영업무역 퍼 12배 수준으로 가격적으로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 브랜드 스캇이 유럽 및 미국 프리미엄 자전거 쪽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기 자전거 쪽으로 고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셰파드 버가마운트는 브랜드 사업 역시 실적을 선방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브랜드가 캐주얼 브랜드보다 기저효과가 커서 2018년 유럽 베트남과 FTA 발효로 베트남 의류 제조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지금 금융투자 연기금총 순매수로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 추천드리고, 매도 목표가는 44,000원, 손절가는 31,500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LS입니다. LS 역시 1분기 실적 영업이익 1,596억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LS 같은 경우는 지주사로 자회사의 실적을 눈여겨보셔야겠는데요. 특히 미국 SPSX 연결 LSIND가 북미 광통신사 호조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가장 주력 매출처인 LS전선이 전력선하고 전력장비 발주가 중동에서 좀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구리 가격의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미국 통신선 교체 수요 및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건설 수요 증가로 이 부분 또한 통신선의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은 1Q 수준으로 3.1조로 감소돼서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핵심 자회사 중에 하나인 엠트론의 S8의 전자부품 커넥터의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마진 전지용 동박 설비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트랙터는 지금 여름 성수기 효과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솔루션 하이엔드 시장 공략과 민수용 전력 인프라 등 화학 회사들의 설비 투자 진행 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비상장 계열사인 LS 오토모티브의 상장으로 좀 재원 마련이 기대될 것으로 예상돼서 퍼 8배, PBR 0.8배로 LS도 좀 지금 현재 가격대 수준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오신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가 매수의 달인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입니다. 바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오늘은 제약바이오 업체 중에 한 군데인데요. JW 중해제약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1분기에 실적은 좀 견조하게 나왔어요. 물론 큰 폭은 아니지만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소폭에 어느 정도 유지되는 실적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었던 상황에서 그나마 좀 잘 버티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보면 제약바이오 업체들 1분기 실적, 특히나 대형 제약사들 나온 거 보면 생각보다 1분기 실적들이 좀 견조했거든요. 생각보다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투자 심리가 지금 너무 얼어붙어 있다, 너무 과도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기회로서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우병 치료제 진출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게 보면 기존의 혈우병 치료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녹십자가 거의 독주하던 시장이었는데, 이게 지금 경쟁자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어요. 중해제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또 의약품 판매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개선되는 구간, 거기다 플러스 이제 실적이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중해제약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는 많이 조정 나왔기 때문에 현재가 공략 가능하실 것 같고,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3,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JW 중일제약이었고요.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라이브 매매 타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최동기 이사님의 5가지 종목 마저 공개할게요. 네, 나머지 이제 5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번째는 청담 러닝입니다.
청담 러닝을 아시다 여러분 이제 교육 솔루션 및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이 회사에서는 뭡니까? 일단은 신생아 수가 일단은 줄어들고 있죠, 우리나라.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교육, 사교육비 지출 자체도 좀 줄어들고 있는데 실제로 2012년부터는 일단은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자녀도 뭐 적지만은 그만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비 시장이 지금은 좀 주춤하지만은 향후에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우리나라 이런 콘텐츠가 좋기 때문에 뭐 중국이라는 동남아, 베트남 이런 데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모든 교육 업체들이 일단 동남아 진출을 계속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주식시장에도 상장된 게 보면은 2010년 이후에 계속 이제 많은 우리 회사들이 이러한 교육 업체들이 2004년부터 일단은 상장되면서 일단 2010년도에 계속 대형합이 이제 기업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청담 어원을 보면 크게 이제 영어하고 수학이 있습니다. 영어는 보면 이제 아이 가르트니라고 5살부터 7살. 사실 뭐 우리가 5살에 영어를 배우는 전체는 웃기지만 하여튼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프릴 영어는 이제 7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메인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까지인데요. 실제로 보면 이제 청담 어학원을 보면은 이제 영어도 있지만은 또 수학에 또 강점이 있습니다. 수학에 보면 이제 CMS 에드라고 이런 이제 수학적인 그런 학원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2009년에 학원생 수가 5,000명인데 지금 무려 5배 이상 늘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뭐 우리 과학고라든가 그다음에 올림피아드 이런 쪽에 보면 주로 이런 청담 어학원 러닝 출신 학원생 출신들이 일단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청담 러닝을 일단은 추천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적을 보면 실적을 보시면은요. 실적 보시면은 이번 1사분기에 56억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지난 4분기에는 어떤 계절적인 뭡니까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48억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신학기와 더불어 일단은 56억의 일단은 영업이익이 일단은 개선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일단은 뭡니까 현재 차트상도 일단은 점점 우상향으로 일단 고점이 높아가는 이러한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청담 러닝을 일단은 6번 종목으로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7번째 종목은 카프로 락다입니다. 카프로는 원래 이제 옛날에는 카프로 락담인데 뭐 이름이 이제 카프로로 바뀌었죠. 사실 뭐 카프로 락담이 이제 나일론 원료 이제 이름이 카프로 락담인데요. 사실은 이 기업은 독점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거의 뭐 71%를 일단은 독점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유한비료, 국내 최대 또 유한비료의 그 생산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실적이 또 굉장히 좋아졌어요. 사실은 작년도 1사분기에 일단은 180억 적자인데 이번에 무려 1사분기에 175억의 흑자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4분기에도 10억밖에 영업이익이 달성이 안 됐는데 이번에 무려 175억이나 일단 놀라울 만한 그런 성과를 기록한 회사가 카프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면은 상승폭에 일단 67%가 하락하면서 조정 중에 있는 주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RSI도 일단은 지금 바닥 침체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RSI 지표체가 침체해서 일단은 올라오게 되면 30% 이상이 되면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카프로를 일단은 카프로 락담을 제가 일단은 추천 종목을 했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시장 여건 자체도 우리나라 총수의 약 86%를 나일론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한비료 자체는 우리나라의 최대 생산업체인데 무려 생산량의 93%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실적이 계속 그다음에 좋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국내 경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내도 모자르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그 생산 라인만 확대가 된다면은 이 카프로도 일단은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8번째 종목은 케이프입니다. 케이프는 아시다시피 이제 선박용 소모품 실린더 라이너를 이제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어땠어요? 실적 자체가 작년 1사분기에는 적자였죠. 마이너스 12억 적자였는데 4분기에 이제 19억 흑자를 기록했고 이번에 1사분기에 이제 21억의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업종 자체가 작년에는 안 좋았지만 지금은 점차적으로 일단 회복세고 있고 그다음에 영국의 클락슨 워치에 하면 일단은 조선업 자체가
상승되고 있고, 그다음에 BDI 지수도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수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횡보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SK프를 제가 8군데 종목으로 추천했고요. 9번째 종목은 푸델입니다. 푸델은 이제 무상 급식주 일장이 뭐 테마주로 따지면 이제 무상 급식주인데 결국 이제 우리 보면 밤 있죠. 밤살 깨기가 까기가 힘든데 이제 간밤에 대한 어떤 특수 그러한 기술이 있어서 20% 정도를 해외 수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딸기 시럽에 또 강점이 있죠. 30%를 또 일단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이제 단기 상승 후에 재차 하락해가지고 이제 원위치 상승하기 초기에 다시 왔는데 일단은 저가 메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실적 자체도 작년 1사분기 대비 약 한 10% 정도 상승하는 모습에서 제가 일단은 9번째 종목으로 제가 지금 푸드웨어를 추천했고요. 마지막 종목은 코아스가 됐습니다. 코아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가구 업체인데 사실 우리나라 가구 업체 1위 업체는 어디입니까? 퍼시스죠, 퍼시스. 퍼시스가 1위고, 그 다음에 코아스가 2위, 3위가 리바트, 4위가 보르네오인데, 일단은 뭐, 계속 점유율 자체가, 지금 퍼시스가 계속 늘어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점유율 자체도 코아스도 1% 줄었는데, 사실 이거는 뭐, 가구 업체보다는 뭐예요? 일단 남북 경업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DMZ에 이제 토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난번에 평화공원 그런 조성력이 나왔을 때 큰 폭으로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남북 어떤 지금은 좀 굉장히 좀 극한 대치 상황이지만 일단 어느 정도 또 화해 무드게 되면은 일단은 코아스도 일단은 다시 한번 상승으로 타지 않을까. 그래서 상승폭이 지금 50% 하락하고 조정 중이라 아마 저가 매수 기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실적이 뒷받침되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발굴하시는 최동기 이사의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최동기 이사님을 멘토로 삼고 계시는 분들은요, 종목들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익률도 다음 주 시간에 또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 여기까지 할 거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퍼스트원 투자자문의 최동기 이사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 시간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가 개파락 출발했다가 지금은 하락분을 좀 줄인 상태고요. 그래도 오늘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특별히 눈에 띄는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아요. 예. 저는 오늘 장 시작하기 전부터 양봉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그래서 현물 같은 경우에는 저점 매수하고요. 파생 같은 경우에도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강력하게 매수 사이를 냈는데, 아슬아슬하게 안 잡혔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 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트럼프 탄핵안 때문에 급락을 했잖아요. 원래 그런 말이 있어요. 정치가 잠잘 때 경제가 발전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미국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한국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어쨌든 정치적인 변수 때문에 이제 출렁거렸는데 미국이야 뭐 어쨌든 우리나라는 좀 견조한 상태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미국은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때가 왔어요. 왔는데 그것까지 터진 거고요. 그리고 코미 국장 해임한 거, 그 다음에 러시아 기입설, 그게 뭐 처음 발견된 건 아니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거고 트럼프 탄핵과 관련돼서는 이미 그 전부터 어느 정도 소설 좀 기어나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아야 될 시점에서 악재가 좀 어느 정도 혼재가 되면서 크게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견조합니다. 저도 약간 걱정을 했는데 견조하다고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5월 10일이었습니다. 그때 일교차가 58포인트였거든요. 그때 저점이 2264포인트였어요. 근데 그게 안 깨졌어요. 그게 일단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급으로 봤을 때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매도하지만 기관은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해주고 있고요.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도 현재 정상적인 흐름은 아닙니다. 삼성전자에 의해서 현재 억지로 올라간 시장이거든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2240포인트일 때 증권사에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제외하고는 18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환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대략 한 360포인트 원래 왜곡돼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상적인 지수로 본다 그러면 1950 절대 안 넘고요. 1900은 좀 넘는 이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자체가 이미 우리나라도 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실질 지수로 본다 그러면은 크게 올라간 것이 없기 때문에 코스닥과 코스피의 중소형주들이 얼마든지 반등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점 매수 가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지수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증시는 조정받을 시점에 조정을 받은 거고 국내 증시 지금 견조하다, 양봉 마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또 앞서서 저희가 일부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의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이용해 볼 수 있겠다. 평택촌노님도 같은 의견을 주신 겁니다. 오늘 장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업종 있으실까요? 네, 업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섬유의복과 이제 운송 장비가 이제 업종 지수로는 좋고요.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은 이제 섬유의복 같은 경우 인디에프, 운송 장비는 만도입니다.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북한 관련된 남북 경협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추격 매수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낙폭 과대 덕분에 올라갔는데 섬유의복이라든가 운송장비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살아있다는 거 그걸 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낙폭 과대라고 해서 장중에 급락했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가 아니라 삼성전자라고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코스닥 쪽으로 계속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팁을 들을 텐데요. 오늘 매수할 종목이나 매수하지 않아야 될 종목이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특별히 제가 하나씩만 선정했습니다. 보통 때는 2개씩 했는데 좀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선정해드리겠습니다. 우량주입니다. CJ 제일제당. 이게 제가 계산해보니까 적정주가 77만 6,800원 나오더라고요. 제가 매달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가격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현 회장이 이제 복귀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가격 메리트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단기로 들어가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61선과 21선 분할매수 하신 다음에 손절가 10%만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 수익은 각자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JW 홀딩스입니다. 적정주가 8,500원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200 지수 편입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메리트가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코스피 200 지수가 이제 편입이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직장이 아니라 전업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업 단기로 5일선과 21선 브라임에서 해주시고요. 역시 손절가는 10% 정도만 염소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했는데 손절가가 안 온다 그러면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입니다. 코엘 패션이라고 있어요. 적정주가 4,600원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장 초반에 급등을 해줬는데 루이비통이 투자 추진한다는 이런 뉴스가 발생했습니다. 뭐 루이비통이 어떤 회사인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상당한 호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만 이제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전업 단타로만 접근해 주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일 최저가 전후에서 프라임에서 해주세요. 뭐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여러분들 각자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는 한 10% 보시면 맞는데 이렇게 이제 전업 단타로 들어갈 때는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최저가 전후에서 들어갈 때는 1차하고 2차 이렇게 두 번 정도 하는 게 낫고요. 1, 2차의 편차는 한 5%가 좋습니다. 그리고 손절가가 만약에 오면은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올라갈 때는 최소 10에서 한 15% 정도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CJ 제일제당
직장인 단기로 하자. 60일과 20일 분할 매수로 하고요. 손절 10% 엄수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JW 홀딩스 전업 단기로 하자. 이거는 5일과 20일 역시 분할 매수하시고요. 손절가 10% 엄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코엘 패션 전업 단타로 금일 최저가 준호해서 한 2회 정도 분할 매수하시고요. 손절가 한 10%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이제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린다고 하면 지수는 이제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파생하시는 분들 아니면 별 의미가 없고요. 종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은 뭐 제 판단으로는 코스닥이 적어도 한 번은 반드시 급등하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정호영 대표 의견 따라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늘장 큰 걱정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인 투자 의견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후 방송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1% 밀리면서 출발이 됐다가 지금은 낙폭을 좀 줄인 상태고요. 오늘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하락폭이 좀 지지가 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분석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